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좀 부담을 갖게 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뭐 장 후반부에는 그나마 보합권 정도 버티던 종목들까지 대거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다시 이제 매도로 전환했는데, 뭐 외국인들 매매에 지금 특징이 있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엔터, 금융, 뭐 올라간 종목이라고 하면 방어주라고 예전에 표현하는 그런 종목들과 아파트 열풍으로 엔터주가 올라간 거 정도 이런 종목군들이 좀 특징적으로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미증시가 하락한 업종이 일방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10개가 빠질 정도로 시황이 안 좋았다라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금리 상승이 국내외 증시 전부 다 흔들었다. 그래서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주에 계속 설명드릴 때 미국 금리가 4.2% 넘어가면 시장에 한 차례 정도 충격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 기준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0.2%포인트당 한 50포인트 정도 변동성이 있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위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이제 세금은 깎아주고 뭐 이런 어떤 트럼프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연준 인사들이 오늘 유난히 지금 매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금리 천천히 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부담을 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되게 원론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금리 가파르게 인하할 거야 이런 얘기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물가 수준 감안해 볼 때.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에 민감해져 있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되게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11월에 금리 동결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케인하고 그 다음에 그 파업 여파 때문에 고용 지표가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금리를 동결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금리 관련해서 움직인 건 조금 오버한 측면인데, 근데 워낙 4.2%면 굉장한 어떤 저항대를 뚫고 나간 거라서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외신에서도 아시아 시황 언급할 때 대부분 다 금리 얘기만 했어요. 예, 뭐 금리하고 주식시장이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의 무역 정책, 이거 관세 부과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금, 법인세 깎아주는 거, 그다음에 이민 정책도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급여를 높이는, 예, 인건비를 좀 높이는 그런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긴장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장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금리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증시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빨간색이 이제 금리인데 가파르게 올라갈 때 파란색 코스피가 좀 빠지는 그런 패턴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금리 올라갈 때 우리 증시가, 그러니까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급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좀 고전을 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리고 연준이 결국에는 계속 금리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뭐 무한정 지금부터 추세로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그쪽에 베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금리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한시적인 어떤 사이클 정도, 예,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로는 그 아파트라는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확인할 때 8,500만인가 조회수가 뭐 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노래가 되게 중독성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저거 들을 때 이거 중독성 있겠다 싶었는데, 예, 그래서 엔터주가 수급에서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코멘트로 좀 가볍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관련된 종목군들을 끌어올릴 정도의 어떤 힘을 좀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주가 흐름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IPO 성공을 했는데 다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로 어떤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고 또 재료가 노출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후반에 시장을 떨어뜨린 요인은 이 뉴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 북한이, 이거 확인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고, 만약에 이제
좀 넘어가게 되면 공격용도 고려한다. 그럼 이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칫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무기로 파견 나간 북한 군대를 이제 공격하고 거기서 뭐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긴장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뉴스 나오면서 방산주 올라가고 증시는 더 빠지고 이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에 막판에 이제 지정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어떤 낙폭이 좀 회복돼야 될 타이밍에 좀 밀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3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좀 하고 선물, 코스닥 뭐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 어제하고 딱 반대가 됐는데 근데 외국인들 매도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을 보세요. 똑같아요. 최근에 매수 비중은 25.86, 26.79, 26.38, 26.14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는 거의 일정하게 하는데 변하는 건 뭐냐면 매도 비중.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 비중이 26%로 줄면서 시장이 좀 진정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29%, 30% 육박하면서 시장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일관되게 저렇게 매도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강약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일반적으로 확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 있을 때 매도 확 때렸다가 갑자기 또 매도 줄이고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아마 퐁당퐁당하는 형태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 외국인들 매매 봐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다시 2,952억 원 중에 삼성전자 2,849억 원.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 분산해서 매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종목 매도 집중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다시 100만 주 밑으로 매도가 나오고 우선주 매수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반전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우선주도 오늘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외국인들이 하던 버릇을 다시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수 쪽은 통신이나 금융주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어주,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오늘은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매도로 나왔죠. 근데 금융투자는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쪽을 하는 날도 자주 나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일방적으로 매도만 계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에 대해서만 거의 2,400억 원 정도 팔았죠. 그래서 이런 쪽 매도가 좀 강했고 최근에 인터넷주 흐름이 좋았었는데 카카오 네이버가 다시 금리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매수 쪽은 뭐 그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이제 수가 좀 많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뭐 그냥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되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쪽이 좀 특징이 잡힐까 싶었는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파마 리서치, LLB 이런 종목들, HLB 이런 종목들이 매수 상단이긴 한데 그러니까 종목 수로 보면 지금 표기한 종목이 상위권을 한 20개 살짝 되잖아요. 근데 한 30위까지 범위 넓히면 반도체 관련주를 은근히 많이 샀어요. 예, 이렇게 뿌리듯이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매도 쪽은 이제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총이 좀 큰 대형 제약주들을 바이오주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 별로 샀다 갔다 기존의 어떤 그 엔터주를 사고 제약을 사고 반도체를 사고 이런 형태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있긴 한데 오늘 뭐 매도 자체가 1,400억이어서 뭐 기존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 중에서도 또 골라서 담는 좀 소극적인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을 해보면 미국의 국채금리 4.2% 수준은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 일정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더 부담되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 때문에 올라가면 일정 채우면 금리는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4.2% 좀 저항대를 뚫고 나간 상태에서 4.2라는 상징적인 데이터 아래로 내려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미국에서 보면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선전했거든요. 이게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빅테크는 현금을 많이 확보해. 돈을 되게 잘 버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때 이런 기업들이 안전하지.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금리 빠지고 빅테크 올라가고 러셀 2000도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우리 증시에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슬리는 거는 이제 지정학적 문제. 그러니까 금리나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어차피 추세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편이라서 금리나 트럼프도 산발적인 재료. 예,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근데 지정학 리스크는 지금 예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단정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정학 문제는 중동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긴장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이게 환율을 또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서 선물 시장을 꼬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는 그동안에는 뭐 미국의 금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슈가 됐지만 내일 넘어가면서부터는 국내, 그러니까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분산이 되면서 국내 좀 관심도, 국내 어떤 재료에도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국 대선 때까지는 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파트 관련주라고 표현드렸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라고 하면 건설주 막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로제의 노래 이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YG엔터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의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YG엔터는 시가총액이 예전과 달라서 8천억이 안 돼요, 지금. 예, 시총이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대형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중대형주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런 조건에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금 기관의 매수가 제일 꾸준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엔터주 내에서는. 제일 일관성 있는 게 하이브고, 그 외에 이제 보면, 물론 이제 기관 내에서도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또 분류하면 또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건 좀 투신권 쪽으로 검색 조건을 바꿔서 투신이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5천억 안쪽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때 좀 잘 봐두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을 움직이려면 외국기관이 일관성 있게 시장을 끌어올리면 좋은데 산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그때그때마다 또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투신권들 이런 쪽에서 매수하는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정도 사이즈, 5천억 원 그 사이, 이 사이 되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는 게 최근 패턴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시장이 좋을 땐 좋을 대로 올라가고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얘들이 매수하니까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또 볼 수 있어서 그런 쪽을 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기운들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잘 준비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되게 이상하거나 그러면 뭐 장중에 그 재난 방송, 긴급 재난 방송이라든가 또 밤에 또 토크 방송이라든가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상황 생기면 또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하나라도 좀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